기차역을 나서서 역을 등지고 똑바로 걸으면 바로 대학이 나오고 오른편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 최근세사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독일 통일의 첫 촉발이 된 구호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를 맨 먼저 찾아가지요. 교회 밖 벽에 괴테의 스승 외저 교수의 묘비석이 있어 놀라고 식물 모티프의 아름다운 원주가 그 앞에 서 있어 놀라고 교회 바깥 여기저기 서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붙은 글귀에 놀랍니다. 문은 늘 열려 있다. 그렇게 써 있네요. 안녕하세요. 라입지히의 니콜라이 교회 앞입니다. 바깥에 자전거 대가 몇 군데나 있고 모두를 위해서 열려 있다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기둥이 보이시죠? 저 식물적인 아름다운 기둥 전체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커다란 발깔개가 맨 먼저 깔려 있는데 들어오세요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네, 모두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교회에서 1989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동독의 무혈혁명의 발원지입니다. 여기 앞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평화 시위를 하곤 했어요.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서치라이트가 퍼부어졌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비춘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약속이나 한 듯이 이 교회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Wir sind das Volk.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거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것이 촉발이 돼서 평화 시위가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베를린 장벽까지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곳은 이 작은 그리 크지 않은 아름다운 열려있는 이 작은 교회가 결국 독일 통일의 점화의 작은 부싯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고요. 하나 덧붙일 이야기는 이 들어오세요 하는 이런 보라색 카페트가 커다란 것이 입구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 생각나는 것이 라이너 쿤제 시인의 한 잔 자스민 차의 초대인데요. 그 시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어오셔요. 벗어놓으셔요. 당신의 슬픔을. 여기서는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나직한 목소리가 오히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라이너 쿤제의 그 시는 저항의 표시로 동독 지식인들이 집에 걸어놓곤 했는데요. 요 바로 앞이 라입지히 대학입니다. 이 라입지히 대학에서 사실 동독에 좀 과장을 하자면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거쳐간 곳인데요. 라이너 쿤제 시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라이너 쿤제 시인은 여기서 강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의실에서 뭔가 평화적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 강의실에 안에 또 정보부 첩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쿤제 시인은 정말 고난의 시대가 시작돼서 아무 글도 쓸 수가 없었고 결국은 동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가 이 카페트가 옛날에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서로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줄여서 민주와 자유의 산실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공부밖에 모르는 학자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러 나오는 장면이 파우스트 안에
집 아우바흐 켈러 장면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마법을 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맵스펠레스가 그냥 뭐 구멍들을 뚫어서 막 갖가지 술이 나오게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서로 지금 코를 붙들고 막 이러면서 맵스펠레스의 마법에 홀려서 포도를 붙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코를 붙들고 있는 그런 재미난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술통을 타고 날아가지요. 파우스트 구두가 반들반들해졌습니다. 네, 여기는 라입지히의 아우어바흐 술집입니다. 아우어바흐 켈러. 예, 이 술집은 그 괴테 파우스트의 모델가 돼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지만 온통 회의뿐인 절망한 파우스트에게 맵스토펠레스, 강아지로 나타났던 맵스토펠레스가 보여주는 민중의 즐거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학문밖에 몰랐던 파우스트에게서는 없었던 즐거운 생활을 보여준다고 맨 처음 데리고 오는 것이 아우어바흐 술집입니다. 대학생들이 술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여러 가지 풍자적인 노래도 부르고 거기에 맵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가 등장을 해서 그 학생들을 좀 골려 먹으면서, 그야말로 골려 먹으면서 여러 가지 술을 제공하기도 하고 나중에 학생들이 속아서 놀라는 그런 유쾌하고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쓰게 된 게 아마도 요 안쪽에 있는 그 괴테방이라고 지금 붙어 있는 방에는 술통을 타고 날아가는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그림을 저기에 좀 인형처럼 바깥에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맵스토펠레스가 부린 마술이 끝나서 그걸 알아채고 서로 코를 붙들고 있던 학생들이 황당해하는 이런 모습, 황당해하고 둘은 술통을 타고 날아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장면이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파우스트의 모델가 된 그 아우어바흐 켈러가 아직도 있는 것이죠. 16세의 괴테가 처음 대학에 왔던 곳입니다. 1749년생이거든요. 거기다 16세가 되니까 65년 1765년 65년에 여기에 도착했었습니다. 그 집이 아직도 있네요. 다만 그러니까 괴테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있었겠죠. 아직도 있고 괴테 방 자체만은 지금 닫혀 있어서 볼 수 없는 점이 있고 괴테 방뿐만 아니고 루터방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전설적인 그러나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녀간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라입지히가 그땐 정말 그 작은 파리로 불렸을 만큼 굉장히 문화적인 도시였고 학문의 도시여서 많은 학생들이 라입지히 대학으로 공부하러 왔거든요. 동독이 무너지기 전까지도 라입지히 대학은 압도적인 중요한 대학이었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름을 아는 많은 문인들이 여기 출신이고요. 괴테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의 전통과 학통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이 지금 50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가게가 성업을 하는 데는 파우스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우스트의 그 아우어바흐 술집 장면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심지어 이 집은 이 어마어마한
지하술집으로도 부족해서 지하식당으로도 부족해서 이 집으로서는 최근에 그러나 1989년에 메피스토 바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 건너편에. 아무튼 한가게의 성업을 괴테 파우스트가 엄청 돕고 있네요. 괴테는 16세까지 프랑크푸르트 괴테생가에서 아버지의 교육을 받다가 16세에 법학 공부를 하러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765년의 일이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좌절이 있고 건강을 상해 학업을 중단하고 원고를 다 불태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라이프치히에다 이런 선물을 남겨주었네요. 엄청난 관광객이 여전히 아우어바흐 술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의 힘, 그것의 극대치 한 가지를 실감하게 됩니다.